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7월 7일 점심시간쯤에 녹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다시 앞에가 팔자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알트코인들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죠. 자, 비트코인이 고점 1억 근처를 찍어주고 나서 지금 벌써 한 6개월, 5개월 정도를 뭐 행보한다면 행보한다고 할 수 있고 박스권이라고 하면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지점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알트코인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좀 많이 박살이 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다시 한번 복귀를 또 해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시점에 이제 영상을 올리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해서 지금 올리는 거고요. 뭐 매주 올리는 것보다는 중요한 순간에 올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복귀부터 해볼게요. 간단히 빨리 복귀를 해보면 일단 지금의 위치는 여러 가지 보조 지표와 지표 그리고 작도 등을 참고했을 때 올라가더라도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자, 단타로만 접근을 하자라고 해서 이미 했던 지점이 3월 즈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갈 걸 기대했으나 어떤 단기 추세를 꺾으면서 비트코인은 아래로 내려갔죠. 그러면서 우리는 채널을 하나를 그렸는데 그 채널의 값이 7,500에서 뭐 7,000 최악의 고려까지도 생각을 해뒀어요. 뭐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7,700만 원에서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그 아래도 역시나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올려드리는 시점은 뭐냐? 어 이제는 그래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단타를 위치가 오면은 하자. 이 자리에서도 베팅을 하고 매도하고 베팅하고 매도하고 베팅하고 매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절대 매수하지 말자를 했다가 지금 시점에서는 손절을 하더라도 이제 다시 베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보다는 그렇게 높은 확률이 또 아니에요. 그리고 리스크도 매우 큽니다. 자, 작도를 다시 주봉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자, 누구나 보고 있는 라인들을 이렇게 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요 정도, 요 정도 이어오면 될 것 같네요. 자, 요 정도 이어 보면은 일단은 2021년도부터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과거에 8천만 원 부근까지 갔다가 여러 가지 흐름을 만들고 거의 1년 동안 하락을 하다가 아주 빠르게 비트코인은 1년 만에 그 정구를 돌파하는 모습까지도 나와줬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이 자리에서 눌려도 할 말이 없던 자리에서 눌리지 않고 조금 더 올리고 나서 왼쪽 고점 중요한 라인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 구간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그림이 나왔는데 지금 단기의 움직임을 다 생략을 하자면 비트코인은 그냥 올라갔다가 조정을 준 것뿐이에요. 사실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요. 이상한 흐름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차트 흐름입니다. 우리가 어떤 차트가 올라갈 때 최소한 5파를 알고 있다면 지금은 고작 2파 정도의 흐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 많이 하락하더라도 비트코인은 2파의 움직임이에요. 2파라고 하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을 뿐이라는 거죠. 혹여나 더 내려가더라도 비트코인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비트코인은 올라갔어도 당연히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장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번이랑 역시나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여기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덜어낼까를 고민해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혹시 더 큰 그림을 보시는 분들은 아싸리 더 빠지는 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기 1,000만원, 3,000만원까지 빠지면은 베팅할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지금 주봉을 보더라도 정상적인 흐름이었다. 그리고 내가 장투나 스윙을 매수를 하려면 지금의 위치는 많이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많이 베팅하다가 크게 물릴 수 있다 라는 걸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단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또 높은 확률도 아니에요. 왜 높은 확률이 아니냐? 주봉에서 설명드렸듯이 고점을 찍고 흔들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흔들림이 끝나갑니다. 그 흔들림이 끝나고 계속 올라갈 거냐 아니면 실패해서 또 떨어질 거냐가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럼 이 떨어졌을 때의 리스크는 요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날파리가 날라다니냐 이거야. 네, 그래서 단타로만 좀 접근을 하시고 어떻게 지금 단타를 시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고 좀 물러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날봉을 펼쳐봤는데 채널이 완성이 됐어요. 채널이 완성이 됐고 중심을 이어보면은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요 라인 이탈하면 익절하자 했던 라인이 요 라인이고요. 요 라인을 익절했을 때 1차 익절을 하고 본절 왔을 때 2차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요런 중심을 지켜주는지를 체크를 해보자. 그죠? 그래서 9,460만 원이었나요? 그 라인을 살리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살리지 못하고 이탈을 하면서 하단 채널의 중심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기가 막히게 이 채널은 이제 신뢰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단 채널의 중심을 지켜주고 올리더라도 이 중심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는 범위에서 내려 꽂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 하단 채널의 중심이 아니라 크게 봤을 때 채널의 밀라인까지 7,700만원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어때요? 하단 중심을 지금 다시 막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단기적으로 만드는 심리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뭐 보조지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거 너무 복잡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지표상 베팅을 해도 되는데 심리를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위쪽을 한번 찍고 중심을 지켜주는 척 하다가 한 번에 밀어버려요. 그리고 요 라인을 지켜줬다가 요 위를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무너지죠. 그리고 이 라인을 정말 지켜주고 지금 어때요? 여기를 저항을 막고 있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요 위쪽 에너지를 다시 살린다라는 거는 웬만해서는 요 중심 근처까지 일단은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이 몇 퍼센트의 수익률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사서 그러면 베팅해도 되는 게 아니냐가 아니라 확실히 지켜주는 걸 보고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약 5%의 상승입니다. 요 정도가 고작 5%의 요 정도의 고작 요만큼이라고 보는데 이게 5%예요. 그럼 비트코인이 위쪽으로 확실히 올려줄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그 전에 손절을 하더라도 베팅을 할 수 있냐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5% 올라가서 눌렸다가 요 채널의 중심을 지켜주면 그 다음은 위쪽 채널의 중심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운이 좋다면 요 라인 부분까지 올 수도 있는 거고 더 운이 좋다면은 눌렸다가 돌파해서 조정 끝나고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만큼이 5%예요. 그럼 여기는 한 10% 될 거고 여기는 15%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내가 운이 좋다면은 최대 15%에서 20%까지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자리가 왔어요. 손익비에 비해. 요거를 일단은 인지를 하시고 또 봐야 됩니다. 그럼 내일 시간에도 더 확대를 해보면 작도 라인들이 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채널을 만들어야 되니까 채널을 찾읍시다. 자, 요렇게 이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라인은 요 라인과 요 라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있고
그러면 아까 날봉에서 봤을 때 지금의 자리가 저항입니다. 근데 요 라인을 넘어선다라는 거는 5%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뭐 어떻게 보셔야 되냐? 지금 이 올림이 가짜가 아니라는 전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그냥 쉽게 전달할게요. 이러면 너무 이해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올라감이 진짜라면 웬만해서는 이 어제 올렸던 이 날봉을 훼손하지 않을 겁니다. 단타의 저만의 그 1법칙이 있어요. 정말 올리는 거라면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 즉 저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저만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손절을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만약에 즉시가 현재가로 매수를 해서 이 캔들의 저점을 이탈하면은 약 2% 정도의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수익률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5% 정도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손익비가 1대2 정도 돼요. 1대2 정도인데 확률은 보면 얼마나 높냐? 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베팅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최대한 손절은 작게, 수익은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또 안 지워져 이거. 일단 영상을 보고 만약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한번 베팅해 볼래 하시는 분들은 얘가 눌리기를 기다리세요. 얼마나 눌리기 기다리냐? 요 빨간 지점까지, 요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매수를 하세요. 매수를 하시고 요 밑꼬리 있죠? 이 밑꼬리보다 살짝 아래다가 손절 세팅을 하세요. 그러면 요만큼의 손절 한 1점 몇 프로 될 겁니다. 요 라인을 차라리 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만약에 못 사고 올라가 버린다, 못 사고 올라가 버리면은 그냥 그 다음 패턴 기다리시면 돼요. 뭐 1억 올라가서 사셔도 되고, 단기적으로 올라가서 왼쪽에 분명히 눌릴 거란 말이죠. 높은 확률로 거기서 눌렸다가 요 라인에서 쇼부 보고 베팅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충분히 15% 넘는 수익이에요. 요 때를 놀리거나 아니면 이 저점을 기다려라. 이게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작도상으로 충분히 수익을 노릴 수 있고요. 이 기점으로, 지금 이 영상 기점으로 4시간은 조금 더 공부가 되신 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려 보면은, 일단은 눌림을 확실히 기다려야 돼요.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냥 사서 그 저점 이탈하기 전까지만 들고 가시면 되고, 그냥 올라가면 제가 영상에서 또 전달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4시간부터는 조금 준비되신 분들을 향해서 전달해 보면은, 지금 이 4시간에서 올라가더라도 요 라인이 지금 저항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 라인이 한 번, 요번이 2번, 여기 3번이기 때문에 터치했다가 눌림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눌렸을 때 이 파동을 보시면 웬만해서는 쌍바닥,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르면은 3바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7일이 되게 중요하고, 짧으면 3일이 중요합니다. 이 3일에 이 바닥이 나왔을 때 고개를 들기만 하면 바로 베팅을 하세요. 바로 베팅을 하셔가지고 그 어떤 채널이 나올 거잖아요. 그 채널이 이탈하기 전까지 그냥 베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눌리더라도 얘는 올라갈 거예요. 어디까지? 요 부분까지. 요걸 베팅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아까 날봉에서 설명드렸듯이 접근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요 파동을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좀 횡성수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중요한 일단 베팅을 해야 되는 설명을 좀 드린 거고, 여기서 영상 끊으셔도 됩니다. 이제 또 15분 동안은 혼자 그냥 주저리 떠들 건데 그냥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시장을 앞으로 또 어떻게 볼 거냐, 틀리든 맞든 어떻게 볼 거냐. 자, 단타는 올라가든 떨어지든 베팅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별개 문제고,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7,700을 지켜준 건 어찌됐던 작도도 작도지만 결국은 이평선입니다. 이 32평의 가운데에 그들이 들어왔어요. 이 주봉의 32평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엄청난 큰 이슈입니다. 사실 차트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과거를 보고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2019년도에 반등을 크게 했다가 그들이 떨어졌던 라인이 이 32평 사이입니다. 주봉 입장에서.
그럼 왜 중요하냐? 그럼 여기 라인을 웬만하면 지켜줘요. 지켜주는데 이 라인을 시원하게 반대로 32평 위쪽으로 돌파를 못하면 깨질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자, 다시 여기 오더라도 2021년도에 8천만원 부분까지 왔다가 32평을 오면 일단은 지켜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 라인을 지켜주지 못하면은 크게 이탈한다는 거죠. 물론 결국 살렸지만, 그러면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지켜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높지만 요 8,400만원 부근을 크게 올리지 못하면 일단 이탈할 겁니다. 근데 그 일단 이탈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제가 설정한 값이지만 이 이평의 장기평과 단기평의 이격도가 매우 넓어요. 매우 넓기 때문에 이평선 입장에서는 못 지켜, 그러니까 이 아래까지도 떨어질 갭이 크다라는 거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7,700만원 비트코인이 5천만원까지 빠져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익 물량 6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사신 분들은 매도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냐? 지금 보조지표에서는, 제가 보는 시장에서는 올라갈 확률이, 그러니까 아래 5천만원까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확률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많이 떨어졌어요, 확률이. 그래도 위를 본다. 네, 그래서 일단 위를 본다. 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무리 흔들리고 해도 올라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지금 신규 투자자나 아니면은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들은 어떤 움직임을 기다리셔야 되냐면요. 아싸리 이 캔들이 주봉 32평을 위쪽으로 그냥 크게 살려요. 그러면 단기적인 흐름과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올리겠죠. 그리고 반드시 눌릴 겁니다. 반드시 높은 확률로 90% 이상률로 눌릴 거예요. 그러면 이 32평이 또다시 이렇게 올 거거든요. 그럼 또 요 자리까지 눌릴 거예요. 눌렸을 때 요 자리에서 주봉이 양봉이 나오면은 그때 베팅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이거 지켜주겠다라고 확실히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제서야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가 기다렸던 비트코인이 말도 안 되는 라인까지 올라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올라갔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뭐 지지고 볶고 올라가면은 그 다음 파동은 더 클 수도 있어요. 더 클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지연정 조금 흔들렸다가 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통 차트가 올라갈 때는 점점 급하게 올라갑니다. 2023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올라간 이 파동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6개월 사이에 그 라인을 차지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패턴이에요.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짧게 3개월 만에 요 자리까지 슉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1개월 만에 또 조정 줬다가 이렇게 올라가도 할 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기대값이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2억 부근에서 충분히 일단은 1차적인 매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되게 지금 기승전결이 안 되고 있는데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메모장을 켜고. 결론은 뭐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날봉 입장에서 어디죠? 7월 6일 나온 날봉 이 저점에 도달했을 때 매수를 한다. 그죠? 우리 그 매수를 했는데 그 7월 6일 날 저점이 7,993만 원이에요. 7,933만 원이니까 한 7,980만 원을 손절로 세팅을 하고 단타를 들어가자. 요게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이고, 장투 하시는 분들은 왼쪽 아래에 요거처럼 그냥 홀딩하고 있자. 그쵸? 단 4천만 원 그리고 5,500만 원의 장투 사신 분들은 20%를 정리할 준비를 하자. 아쉽지만 어디에서 정리를 하시냐? 뭐 평단가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어디서 정리를 하냐?
얘가 이제 요번 주 주봉이 이제 끝나요. 그러면 다음 주 주봉이 또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럼 다음 주 주봉까지는 저는 그래도 빠지더라도 버텨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봉까지는 기다리자. 다음 주 주봉이 나오는 거 보고 팔지 말지를 정리할 준비를 하자. 요게 네,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시황은 비트코인은 5,500까지는 떨어질 확률은 적다. 한 30% 미만이다. 그래서 올라갈 확률이 7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분석이니까 대응을 꼭 해야 되고 달라지게 되면 당연히 영상에서 올려드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네, 시황 이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미넌스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죠. 자, 결국은 이 도미넌스가 올라야 되고 떨어져야 되고 뭐 토탈2 차트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크게 걱정은 없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시황 올려드리는 건 사실 우리가 떨어지기만 하면 심심하고 수익을 노릴 수가 없으니까 단타라도 하자. 그래서 뭐 5% 먹든 6% 먹든 했던 거고 지금 단타 자리가 왔으니까 좀 설명을 길게 해드린 건데 장투름에서 보면은 사실 걱정이 없어요. 뭐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 거지만 이 월봉이든 주봉이든 이 마지막 에너지는 절대 개미들이 못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개미들이 돈이 많다 해도 뭉쳐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개미들이 요 에너지는 못 만듭니다. 어떤 제3의 세력들이 이용해서 만들고 개미들이 안 팔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미 팔아서 헐헐 날아가는 거지 절대 개미가 못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의 에너지는요 매우 높은 확률로 개미가 만드는 확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설령 눌림이 있다 해도 결국은 이 에너지는 더 많이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갔지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캔들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에너지는 더 많이 모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올라간다. 근데 그 개미들이 얼마나 많이 들고 있고 얼마나 희망회로를 돌리냐에 따라 캔들을 뺐다가 할지 그냥 올려버릴지는 그들의 계산에 의해서 올라가겠죠. 자,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 중요하죠. 왜냐 알트코인이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미넌스가 제가 분석했던 게 틀렸던 게 요 시점이란 말이죠. 일단 좀 이탈했다 갔으면 했던 건데 결국 버텨주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또 제가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틀릴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냈었고 또다시 준비를 했던 게 2011년도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좀 길어졌을 뿐이에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베팅을 해놓으면은 크게 봤을 때 장투로 내가 봤기 때문에 설령 허벅지라고 해도 결국은 수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이 에너지를 봤을 때 큰형이 떨어졌을 때 이 에너지 캔들들이 확 무너지기를 바랬던 건데 깨지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결국 그 올리면서 이 큰 에너지가 위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므로 도미너스는 빠지기가 정말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개 박살이 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달해드렸던 건 뭐였냐면 그래요. 큰형의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이 에너지는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밑에서 위에까지 올라갔던 우리가 고생했던 게 끝났다. 이 에너지는 결국 영원함은 없듯이 결국은 빠질 건데 그 빠졌던 과거들을 보면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라갔던 시점이다. 그러면 이 빠지는 에너지를 어디서 봐야 되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보조지표에 의하면 그래도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주봉 한 주봉이 계속 버텨주는 게 지금 최악인 거예요. 요 에너지가. 근데 결국은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알트코인 너무 희망을 놓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베팅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시황이 틀렸을 경우면 어떡하냐? 그건 이제 저번 시황에 전달해 드렸던 거죠. 만약에 얘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급등하면 어떡할 건데, 그쵸? 그러면 이제 뭐
아주 난리 나는 거죠 그냥. 예. 알트코인들 뭐 마이너스 99%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내가 이 시장을 믿고 나만의 기준에 의해서 베팅을 했고 아직도 손절을 안 했다면 겪어야 될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한테 돌을 던지겠습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가 베팅을 했는데 결국은 누가 막 손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클릭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자기만의 기준에 의해서 베팅을 했으면 수익도 결국 자기가 잘한 거고 아무리 제시형을 들어도 결국은 베팅은 자기가 한 거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던 내가 결국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던 결국은 내가 잘해서 돈을 버는 거고 내가 잘해서 못해서 잃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 시장이 이미 베팅을 했기 때문에 짜증나고 열받고 하시겠지만 본인의 선택에 대한 거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인지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잃어도 누굴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도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인 비트코인은 설명을 드렸고 얘가 잘 빠져주면 오늘 베팅할 자리가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8,110만 원이니까.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뭐 분석의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 도미넌스가 올라가야 그때 뭐 베팅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때 분석을 하는 거니까. 혹시나 뭐 알트코인들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번 시황처럼 내가 너무 큰 베팅을 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베팅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알트코인은 정말 뼈 아프지만 절반을 손절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다시 밑에서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안 빠지더라도 도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 지점에 왔는데 이 저점을 이탈해서 손절이 됐다. 그죠? 손절이 됐으면은 다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 거고요. 바로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빠진다라는 거는 또 다시 베팅할 자리가 와야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올라가면 최대 요 라인까지, 요 라인이 뭐 급하게 오지 않는다 가정하에 한 9,450만 원 정도까지 올 것 같거든요. 한 15% 상승률입니다. 요 라인까지 올 때까지는 영상을 올리지 않을게요. 어차피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중간에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팔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 기준으로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중간중간에 영상을 못 올리더라도 중요한 좀 멘탈이 흔들리는 지점이 온다면 저희 톡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물러가고요. 다시 중요한 기점에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